결론은 전기 관련된 자격증이 많을수록 페이는 세지고 네. 그 등급이 정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따야 되는 게 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인 건가요? 네,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전기기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출발선이 지금 이 영상이겠네요. 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수일공구입니다. 아씨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만난 건 아니에요, 그쵸? 전기기능사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도움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전기기능사에 대해 완전히 아시는 건 아니죠? 아, 네. 전기기능사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훈련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기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학원에 가서 배워라. 그렇죠. 그 훈련교사 선생님들께서 전기기능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주직업전문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뭐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영상은 진짜 참고용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일반인보다 많이 아시는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기기능사에 대해 궁금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전기기능사는 간단히 뭐라는 직업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기기능사는 전기공사 중에 외선공사랑 내선공사가 있어요. 외선공사는 전신주나 뭐 이런 데서 네네. 전기선 연결하는 그런 거고, 내선공사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전등 켜고 끄고 하는 전기장치, 그리고 소화기 같은 소방 방제 설비 같은 것도 전기공사에 포함되고요. 또 CCTV 같은 그런 전기장치 모든 것이 이제 전기 내선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전기기능사는 그런 전기 회로도를 보고 연결을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바로 전기기능사입니다. 그러면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는데요?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가 있는데 네네. 필기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시고 또 실기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61점도 합격이 되기 때문에 소린이 공부님도 연습하시면 제가 전기기능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딱 기본적인 공부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공부 쪽이랑 거리가 먼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필기만 따졌을 때 취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원래는 공대 쪽으로 배워서 보통 1년 이상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수학, 과학 같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요. 직업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부분이라서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난이도 같은 경우로 상중 하로 따졌을 때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학교에 있는 지게차 네네. 운전 기능사나 뭐 굴착기 그런 거나 이제 실기만 있는 종목들, 뭐 도배나 뭐 이런 방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한 상중하 중에 중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구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공구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응시생도 아니고 공부하는 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공구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구에 대해 알지만 각자 시험 볼 때의 역할을 간단하게 아는 한도에 대해서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 전동 드라이버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공구이고요. 그럼 얘는 전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토크 조절이 되는 걸 써야 네. 기판이나 이런 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들을 쓰는 거고, 배터리 하나는 뭐 당연히 방전되면 한 개 더 필요하니까. 네, 그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선 깔 때 쓰고 하는 건데, 네. 이 앞에 롱노즈 기능도 있거든요. 사실 집게 기능이 있는데 네. 굳이 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길이가 짧아서 좀 잡기 힘들 때 찝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얘를 이용해서 찝을 수 있다. 그렇죠. 얘는 뭐 얘가 없을 때 쓰면 되는 것 같은 그건 것 같아요, 드라이브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죠? 공부- 아이고 저는 뭐 역시- 저 역시 공부 공부 다른 잘은 사람. 다르네요. 네. 네, 이거는 뭐 삑삑이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건 벨 테스터기라고 네, 해서 전문 용어는 벨 테스터기. 네. 저는 삑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배선 같은 거 확인할 때 저도 써요. 네, 전기 시험 볼 때도 당연히 배선 확인하려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삑삑 확인하시는 네. 거 같죠? 그렇습니다. 삑삑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도 기본적으로 자력이 있는데 자화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얘도 기본적으로 자력이 있기는 한데 네네. 이 자화기가 없을 경우에 비트를 떨어뜨리는 경우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거네요. 비트로 이제 볼트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자력이 부족해서 볼트가 떨어지는 경우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속상하니까 자기를 껴서 흔들어도 비트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네요. 시험 시간에 단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얘는 뭐 네. 엑셀 파이프 카타인데 얘 전성간 파이프 카타로도 쓸 수 있나 봐요. 네, 전성간 파이프를 커팅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라볼게요. 잘 잘리는지. 네.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잘 잘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프링 밴더. 아, 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 파이프를 네. 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그냥 휘면은 자연스럽게 휘지 않고 이렇게 제가 꺾여버려요. 해볼게요. 한번 얘는- 꺾어보시겠어요? 자유게 생겼는데요? 저 자리잖아요. 네, 이렇게 구겨지는. 아, 이렇게 이거를- 이러면은 네, 탈락하는 이걸 거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 밴더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네. 전성간 파이프가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말려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파이프는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주는 건가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1m씩 끊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실습용으로 실습장에서 들고 온 겁니다. 그럼 얘를 쓰려면은 어떤 식으로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 파이프 속으로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같이 휘면 되는데 한번 해보실 있네요. 해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방향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면 이거요?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휘라고요? 네. 오, 잘 안 되는데? 오! 아, 안 부러지네요? 네, 안 부러지고 이게 아. 꺾이지 않게 예쁘게 이게 쓸 수 있는 파이프 밴더가 맞네. 파이프 밴더. 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스프링을 간혹 찾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S라인. 좋네요. 얘를 이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인가요? 이거는 여기 공구샵에 오면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수리는 공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이런 공구 말고 제가 쓰고 싶은 거를 가져가서 시험장에서 써도 될까요? 피스 같은 거는 이제 네네. 따로 가져가시면 실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감독관분한테 꼭 물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구류도 그럼 네. 똑같겠네요. 공구는 그냥 이제 뭐 대여라든지 본인 공구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케이블 타이 같은 그런 묶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를 미리 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실격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네. 예를 들면 공구통도 있고 네. 지금 입으신 툴벨트도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작업 조끼까지 있어요. 네. 어느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벨트가 제일 좋을 것 같은 아, 게 그래요? 좀 공구집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조끼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원하는 거 위치를 다 정해서 네.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벨트가 그래도 낫겠죠? 공구도 들어가니까 이 그쵸. 주머니도 괜찮은데 약간 원하는 좀 대로 자기가 좀 익숙하고 자기가 편한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꺼내 쓰기에 좋기 때문에 좀 꼭 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쓸 때마다 찾아야 되니까 좀 별로겠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있어야 되겠죠. 아, 얘도 있어야 돼요? 네, 다 있어야 돼요, 아, 사실상. 사에서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된다. 아이템빨입니다. 벨트나 조끼 중 하나가 있어야 되고 네. 공구 가방이 하나 있으면은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게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네네. 것도 사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이렇게 나오기 그쵸.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큰 정보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필요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꿀팁 이런 거를 저희가 말해봤어요. 그럼 전기 기능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기 기능사도 지금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밝은 직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직업에서 경력이라든지 회사에 따라서 또 이게 급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랑 전기 네네. 산업기사 그다음 전기 기사가 있는데 이런 자격증에 따라서 좀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뭐 기술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급여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자격 레벨에 따라서 좀 이게 페이가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할 질문 같아요. 전기기능사를 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전국적으로 학원마다 좀 비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대도 있고 100만 원대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전국마다 차이가 나고, 요거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으시면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대부분 되고 전액 지원되는 분도 있고,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지 부분이잖아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마다 조금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고용보험 들어가는 기준으로 네네. 재직자분들은 좀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재직자 그쵸. 고용보험 들어가시면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구직자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 받으시는. 구직자는 이제 네. 말 그대로 실업자. 백수 형님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형님들. 백수 형님들 빨리 움직이십시오. 예, 형님들 오시면은 이제 전액 지원도 받으시면서 훈련 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는 어디가 좋을까요? 경주직업전문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경주직업전문학교.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수린이 공구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스리공구 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